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8월 23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함이 없죠? 예,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1.5톤 이하 개인 소형은 전주와 동일하게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65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25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2,900만 원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천만 원, 덤프오더는 3,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뭐 주가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물 경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물동량이 없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고 수익 개선이 된다면 면허권 값도 오르는데 지금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는 면허권 값은 전혀 유동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실물 경기가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집에서 출근하면서 저희 사무실까지 올 때 쭉 상가 보면은 임대 점포로 나온 상가가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가질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악화됐다는 얘기죠. 예. 장기적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올해까지는 별 상황이 없이 지금 시세만 지키고 있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아파트 공급 정책 추진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제로 그게 시행이 되면 화물차 시장에서도 좀 온기가 전해질까요? 그러면요, 일단은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물동량도 그만큼 살아나고 운송 시장도 좀 활력이 좀 뛰는 거죠. 예. 네네.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은 55년생인데요. 인천항에서 20년 동안 1톤 유잉바디 차량을 운행해 오신 기사님인데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55년생으로 어느 정도 접어드니까는 손을 놓게 됐는데 이분이 그동안 일하면서 수출 바이어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잘 맺고 계셨는데 관두면서 바이어들이 이분을 굉장히 잘 봐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이분이 직접 배차해가지고 기사들한테 오다를 내려줄 수 있게끔 배차 과정으로 해서 다시 재취업을 거죠. 본인이 운전했던 차는 다시 저희한테 팔고 배차 과정으로 다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전했던 경력 그대로 해가지고 기사분님들이 오면은 자기가 겪었던 만큼 다른 기사분님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55년생이면 70 하나신데 배차과장으로 또 직업을 갖게 되면 굉장히 잘 된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했던 일을 연결선상에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에는 본인이 직접 물건을 싣고 배송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배차를 해서 기사님들한테 오다를 주는 입장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화물차를 할 때도 열심히 이렇게 한 모습이 그게 좋게 보였나 봐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좋게 본 거죠. 이분은 이런 일을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걸 2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배차과장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네. 대표님 지난 8월 1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가장 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이고 영업용 소형 화물차 유가 보조금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제안이 소형 화물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16일 날 한국환경연구원이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해서 수송용 연료 상대 가격 조정과 세수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도 상대 가격을 조정해서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된 정책인데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낸 보고서라는 점에서 좀 파장이 크죠. 특히 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담겨 있어 화물차 업계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네. 예. 한국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이 얼마나 낮습니까? 국제 비교를 보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 가격 비율은 평균 100대 75.1인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00대 91.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쉽게 말해 경유 가격을 100원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경유 가격은 91.7원인데 한국은 75.1원이라는 뜻이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죠. 환경연구원은 이 격차를 줄이거나 오히려 뒤집는 것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경유 세금 인상의 근거로 어떤 계산이 나왔습니까? 환경연구원이 계산한 사회적 비용이 근거의 핵심인데요. 연구진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난해 기준 약 106조 8천억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요. 이 중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비용이 약 26조 1천억, 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이 80조 7천억, 특히 연료 1리터당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경유가 리터당 2,920.8원으로 가장 높았고 휘발유는 2,422.4원, LPG는 1,912.1원이었는데요. 경유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연료라는 거죠. 네.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소형 화물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면 화물차 시장이 크게 흔들리죠. 연구진은 경유 가격을 지난해 기준 휘발유보다 20% 높이고 영업용 경유 소형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요. 그 결과 2035년까지 경유 승용차가 429만 8,553대, 경유 소형 화물차가 161만 9,468대로 줄어들 거로 분석을 했는데요. 두 차종을 합쳐서 총 591만 8,021대가 감소하는데 이는 현재 등록된 경유와 승용차, 소형 화물차 전체의 약 75%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감소한 소형 화물차의 80%는 LPG차로 20%는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네. 정책 효과로 어떤 숫자가 부각됩니까? 정책 효과를 두고 두 가지 숫자가 부각되는데요. 하나는 환경 비용 감소이고 또 하나는 세수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2035년까지 누적 환경 비용이 4조 1,4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만약 전기차 전환율이 50%까지 올라가면 5조 3,454억 원, 100%가 되면 7조 1,793억 원까지 늘어나는 거죠. 세수 측면에서도 경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유류세를 인상하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약 30조 8,572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도 개선하고 세수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국내 경유차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국내 경유차 시장은 축소 흐름에 접어들었죠. 지난 20년간 이어진 경유차 퇴출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경유차 등록 대수가 85만 대 줄어들었죠.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등록 자동차 가운데 경유차 비중은 여전히 약 30%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 유로6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노후
노후 경유차만 약 270만 대에 달합니다. 이 연구진은 이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퇴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이번 제안은 경유차 감소 흐름을 더 빠르게 앞당기자는 취지인 거죠. 네네. 예. 소형 화물차 기사님들의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유가 보조금 축소는 소형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도 경유가 부담이 큰데 여기에 경유 가격을 20%더 올리고 보조금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은 소형 화물차 운행비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연구진도 이 부담을 인식했는지 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 상대 가격 조정과 소형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일몰제 적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급격한 시행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서서히 조정하겠다는 완충 장치인 거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사라지는 방향이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네. 예. 전환 지원책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부분은 전환 지원책이죠. 연구진은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현행 전기차 보급 사업을 위한 전환 지원금 외에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세수는 경유 소형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충전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죠. 이번 보고서는 아직 정책 제안 단계지만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만큼 향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죠. 소형 화물차 기사님들은 경유 가격 조정과 보조금 축소 그리고 전기차 전환 지원책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8월 23일입니다. 화물차 시장은 이번 주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세금 인상과 유가보조금 축소 논의는 소형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